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9에서 도입된 공변 반환 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식 메서드가 부모보다 더 좁은 타입을 반환할 수 있게 된 이유와 한계, 컴파일러가 가상 메서드 테이블에 어떻게 이 기능을 끼워 넣는지, 그리고 팩토리, 클론, 빌더 패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몬스터나 아이템을 생성하는 팩토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면 이런 코드가 익숙하실 겁니다. 부모 클래스 샤렉터 팩토리는 일반 캐릭터를 반환한다고 약속했죠. 자식인 플레이어 팩토리는 분명 플레이어만 만드는 팩토리지만 12번째 줄을 보면 C#8까지는 반환 타입을 부모와 똑같이 캐릭터로 맞춰야 했습니다. 자식이 더 구체적인 타입을 알고 있어도 시그니처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코드가 호출부로 가면 더 답답해집니다. 플레이어 팩토리를 분명히 들고 있는데 크리에이트 결과는 캐릭터로 받고 플레이어 고유 메서드인 레벨업을 쓰려면 플레이어로 다운캐스트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슬리는 게 아니라 잘못 캐스팅하면 런타임에 인밸리드 캐스트 익셉션이 터지고 자동 완성도 부모 타임 멤버만 보여주는 진짜 불편입니다. 9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플레이어 팩토리의 크리에이트 결과가 캐릭터로 받아지죠. 그래서 12번째 줄에서 플레이어로 캐스팅한 뒤에야 13번째 줄에 레벨업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C#9 는의 문제를 언어 차원에서 해결했습니다. 자식 메서드가 부모보다 더 좁은 파생 타입을 반환할 수 있게 허용한 것, 이것이 바로 공변 반환 형식입니다. 공식 정의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공변 반환 형식은 오버라이드 메서드의 반환 타입을 부모 메서드 반환 타입의 더 구체적인 파생 타입으로 좁힐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 두 타입 사이에 암시적 참조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애니멀을 반환한다고 약속했다면 자식은 더 구체적인 독을 반환할 수 있는 거죠. 비유로 풀어볼까요? 자판기 회사가 자판기는 음료를 판다고 인터페이스를 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콜라 전용 자판기가 새로 나왔어요. 음료가 나옵니다 라고 안내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콜라가 나옵니다 라고 좁혀 말해주면 사용자가 라벨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상위 약속은 깨지 않으면서 더 구체적인 약속을 추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변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 비포는 C#8 이하로 자식 독 팩토리도 부모와 똑같이 애니멀을 반환해야 했고 호출자는 독으로 캐스팅해야 했죠. 오른쪽 애프터는 C#9로 자식이 직접 독을 반환할 수 있고 호출자는 캐스팅 없이 독을 받습니다. 아래에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독에서 애니멀로 암시적 참조 변환이 가능해야 하고 클래스나 레코드 같은 참조 타입에서만 가능하며 맥에벤수 타입이나 제네릭 타입 인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가장 단순한 예시입니다. 부모 팩토리는 9번째 줄에서 버추얼 애니멀 크리에이트로 애니멀을 반환한다고 약속하고요. 자식 독 팩토리는 14번째 줄을 보세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그대로 쓰면서 반환 타입만 독으로 좁혔습니다. 사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18번째 줄에서 독 팩토리 인스턴스를 만들고 19번째 줄에서 크리에이트를 호출하면 캐스팅 없이 독으로 받아지죠. 그래서 20번째 줄에서 바크를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 팩토리의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 자식이 더 구체적인 타입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모습입니다.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다시 정리하면 부모의 버추얼 또는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자식에서 재정의할 때 붙이는 키워드입니다. C#9 이전에는 반환 타입이 부모와 정확히 같아야 했지만 C#9부터는 더 파생된 타입으로 좁힐 수 있게 된 것이 변화 포인트입니다. 공변 반환이 신기한 이유는 단넷의 가상 머신인 CLR 자체는 원래의 기능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CLR의 가상 메서드 테이블, 즉 V테이블은 부모와 자식 메서드 시그니처가 정확히 일치할 것을 전제로 동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 더 좁은 타입을 반환할 수 있게 됐을까요? 컴파일러가 두 가지 IL 장치를 자식 메서드에 새겨 넣어서 가능해진 겁니다. 다이어그램에서 장치 1번은 프리저브 베이스 오버라이드 어트리뷰트라는 마커, 장치 2번은 오버라이드 지시문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작동해서 부모 슬롯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직접 IL을 떠보면 답이 나옵니다. 14번째 줄, 그러니까 자식 독 팩토리의 크리에이트가 독을 반환하도록 좁힌 한 줄을 IL 스파이 CMD로 디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디컴파일된 IL입니다. 핵심은 5번째와 6번째 줄 두 줄입니다. 5번째 줄, 프리저브 베이스 오버라이드 어트리뷰트는이 메서드는 부모 메서드의 오버라이드이지만 시그니처가 다르다는 것을 런타임에 알리는 마커입니다. 런타임이 가상 디스패치를 처리할 때의 마커를 보고 부모 슬롯도 같이 채우라고 동작하죠. 6번째 줄, 점 오버라이드 지시문은 자식 메서드 정의 안에서의 메서드는 부모의 애니멀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한다고 명시적으로 가리킵니다. 시그니처가 다르니 일반적인 이름과 파라미터 매칭으로는 부모 슬롯을 못 찾기 때문에 직접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모드렉 이스코 베리언트로 구현된다는 설명이 종종 보이는데요.
실제 IL을 떠보면 모듈렉이 아니라 프리저브 베이스 오버라이드 어트리뷰트와 점 오버라이드 지시문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기억해주세요. 이번엔 호출자 IL이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코드는 동일한 객체를 두 가지 변수 타입으로 호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은 변수 타입이 독팩토리라서 크리에이트 결과를 독으로 받고, 다섯 번째 줄은 같은 객체지만 변수 타입이 팩토리라서 애니멀로 받습니다. 컴파일러가 변수 타입에 따라 IL을 다르게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df.create를 호출한 IL입니다. 세 번째 줄에 콜버트 명령어로 가상 메서드 디스패치를 하는데, 변수 타입이 독팩토리니까 컴파일러가 반환 타입을 독으로 직접 컴파일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서 캐스팅 없이 바로 bark를 호출할 수 있죠. 다운캐스트가 IL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공변 반환의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비교를 위해 C#8 패턴, 그러니까 자식이 애니멀을 반환했던 시절의 IL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캐스트 클래스 동라는 다운캐스트 명령어가 추가됐습니다. 이 명령어는 런타임 타입 검사를 동반하고 잘못된 객체일 경우 invalid cast exception을 던집니다. 공변 반환을 쓰면이 한 줄이 사라지는 거죠. 성능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가요? 컴파일된 IL 자체는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더 짧습니다. 콜버트 횟수는 같고 캐스트 클래스 한 줄이 사라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나노초 수준이라 매 프레임 수십만 번 도는 핫패스에서도 측정되지 않습니다. 공변 반환의 진짜 가치는 성능이 아니라 타입 안전성과 코드 명료성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무기나 갑옷 데이터를 만들고 인스턴스마다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 클론 패턴을 자주 씁니다. 신입 개발자가 흔히 작성하는 C#8 이하 패턴과 C#9 공변 반환 패턴을 비포, 애프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포 패턴입니다. 다섯 번째 줄, 부모 아이템 데이터가 아이템 데이터 클론이라고 약속했고요. 12번째 줄, 자식 웨폰 데이터도 어쩔 수 없이 아이템 데이터 클론으로 시그니처를 맞췄습니다. 안에서 실제로는 웨폰 데이터를 만들어 반환하는데 시그니처상 부모 타입으로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호출부에서는 웨폰 데이터 뉴소드 이퀄 캐스팅, 웨폰 데이터 소드 점 클론처럼 매번 웨폰 데이터로 다운캐스트해야 합니다. 이 캐스팅 한 줄이 호출부마다 반복되고 잘못된 객체가 반환됐을 때는 런타임 예외로 터지는 위험을 떠안고 가야 했죠. 비포 패턴의 IL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캐스트 클래스 웨폰 데이터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운캐스트의 정체죠. 클론 결과를 아이템 데이터로 받았으니 샘 밑줄 데미지를 호출하기 전에 웨폰 데이터로 변환해줘야 합니다. 애프터 패턴입니다. 변환은 단 하나. 12번째 줄을 보세요. 오버라이드 웨폰 데이터 클론으로 반환 타입을 웨폰 데이터로 좁혔습니다. 부모 아이템 데이터의 클론 약속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식 시그니처에는 더 정확한 타입이 표현되는 거죠. 애프터 IL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콜버트 명령어 자체가 이미 웨폰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컴파일됐고 아까 있던 캐스트 클래스 명령어가 사라졌습니다. 호출부 코드도 단순해지고 IL도 한 줄이 줄었습니다. 공변 반환을 썼다고 해서 다양성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줄처럼 리스트 아이템 데이터에 소드와 아머를 함께 담고 다섯 번째 줄에서 아이템 데이터 카피로 받는 코드도 여전히 잘 동작합니다. 부모 약속, 즉 아이템 데이터 클론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식 타입이 필요한 곳에서는 좁게, 부모 타입 컬렉션에서는 넓게 받을 수 있다는 게 공변의 매력입니다. 또 다른 활용처는 빌더 패턴입니다. 메서드 체이닝 도중에 자식 빌더 고유의 메서드를 쓰고 싶을 때 공변 반환이 거의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빌더 패턴 코드를 두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모 샤렉터 빌더를 보세요. 다섯 번째 줄, with else는 자기 자신, 즉 샤렉터 빌더를 반환합니다. 그래야 메서드 체인이 가능하죠. 11번째 줄에서는 abstract 캐릭터 빌드로 자식이 캐릭터를 생성하도록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자식 플레이어 빌더를 보세요. 18번째 줄 주석에 자기 자신을 플레이어 빌더로 좁힘이라고 써있고 19번째 줄에서 오버라이드 플레이어 빌더 with else로 반환 타입을 자식 타입으로 좁혔습니다. 디스를 그대로 반환하지만 시그니처에서 플레이어 빌더임을 명시한 게 핵심이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줄, 위드 레벨은 플레이어 빌더에만 있는 고유 메서드입니다. 8번째 줄, 빌드도 공변 반환으로 플레이어를 반환하고요. 사용부 13번째 줄을 보세요. with health 가 플레이어 빌더를 반환하니까 14번째 줄에서 플레이어 빌더 고유의 위드 레벨을 캐스팅 없이 그대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with health가 부모 샤렉터 빌더를 반환했다면 매번 플레이어 빌더로 캐스팅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공변 반환을 쓰는 게 좋을까요? 표로 정리했습니다. 팩토리, 클론,
빌더처럼 호출자가 구체 타입을 자주 다루는 패턴이라면 적극 사용하세요. 반대로 리스트, 애니멀 같은 다형성 컬렉션으로만 다루는 객체라면 캐스팅 자체가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스트럭트나 인터페이스 구현에서는 언어 제약으로 아예 불가능하고요. 부모 API 사용자가 자식을 알아야 하는 형태로 결합도가 올라가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신입이 자주 막히는 함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스트럭트, 즉 값 타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줄, 부모가 오브젝트를 반환한다고 약속했고 10번째 줄에서 자식이 인트로 좁히려 했지만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변 반환은 암시적 참조 변환이 가능한 타입 사이에만 성립하는데 인트를 오브젝트로 변환하려면 팍싱, 즉 값 타입을 힙에 할당된 객체로 감싸는 별도 변환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해결법은 제네릭으로 우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서 스포너를 제네릭 T로 만들고요. 7번째 줄에서 인트포너자만 스포너 인트로 닫힌 제네릭을 상속하면 9번째 줄에서 자연스럽게 인트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박싱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값 타입에서도 깔끔하게 동작하죠. 두 번째 함정, 인터페이스 구현에서는 공변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6번째 줄에서 독 팩토리가 I 팩토리를 구현하면서 9번째 줄에서 독을 반환하려 했는데 컴파일러가 CS0738 오류를 냅니다. C#9의 공변 반환은 클래스의 버추얼 또는 앱스트랙트 메서드 오버라이드에만 적용되고 인터페이스 메서드 구현에서는 시그니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해결법 첫 번째는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으로 우회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줄, 애니멀 I 팩토리.create로 인터페이스 약속을 명시적으로 구현해서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크리에이트를 호출하도록 하고요. 7번째 줄에서는 좁은 반환 타입으로 퍼블릭 독 크리에이트를 따로 만듭니다. 사용부 12번째 줄에서는 독으로, 14번째 줄에서는 인터페이스 변수로 받으면 애니멀로 받아지죠. 다양성을 깨지 않으면서 좁은 타입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 두 번째는 제네릭 인터페이스입니다. 첫 번째 줄, I 팩토리를 아웃티로 공변 제약을 걸어서 6번째 줄에서 I 팩토리 독 형태로 닫아주면 8번째 줄에서 자연스럽게 독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아웃 키워드가 인터페이스 자체에 공변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 번째 함정, 뉴 키워드와 헷갈리지 마세요. 9번째 줄에서 퍼블릭 뉴 독 크리에이트로 작성한 건 오버라이드가 아니라 메서드 숨기기, 메서드 하이딩이라는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13번째 줄에서 팩토리 변수에 독 팩토리를 담고 14번째 줄에서 크리에이트를 호출하면 결과가 애니멀로 나옵니다. 뉴는 가상 디스패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 메서드가 그대로 호출되는 거죠. 다형성이 통째로 깨집니다. 올바른 패턴은 반드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오버라이드 뒤에 좁은 반환 타입 독을 적어주면 다형성이 유지된 채로 공변 반환이 정상 동작합니다. 뉴와 오버라이드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IL2CPP 환성입니다. IL2CPP는 유니티의 사전 컴파일 백엔드로 C샵과 IL을 C++로 변환한 뒤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하는 방식이고 모바일 빌드에서 사용됩니다. 유니티 2021.24는 C#9를 지원하며 IL2CPP에서도 공변 반환이 정상 동작합니다. 2021.1 이하는 컴파일러가 C#9를 받지 못하니 C#8 패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SS스토어 패키지가 C#8 시그니처에 의존하더라도 다행히 프리저브 베이스 오버라이드 어트리뷰트가 부모 시그니처도 유지해줘서 호환성은 보존됩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C# 1.0부터 8.0까지는 반환 타입 일치를 강제했습니다. 9번째 줄, 오버라이드 애니멀 크리에이트로 부모와 똑같은 시그니처를 맞춰야 했고 안에서는 독을 반환하더라도 시그니처에는 애니멀로 적어야 했죠. C#8 이하에서 같은 효과를 내려면 우회법을 써야 했습니다. 두 번째 줄, 클로너블 T, where T, 클로너블 T처럼 자기 자신을 타입 인자로 넘기는 F 바운디드 다형성 패턴이죠. 7번째 줄에서 서클이 클로너블 서클을 상속하면 10번째 줄에서 서클을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동작은 했지만 코드가 복잡하고 다중 상속 단계에서 깨지기 쉬웠습니다. C# 9.0 2020년 11월에 공변 반환 형식이 정식 도입됐습니다. 10번째 줄을 보세요. 오버라이드 서클 클론으로 자식에서 직접 자기 타입을 반환합니다. 제네릭 우회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코드를 적기만 하면 되는 거죠. IL 레벨에서의 변화입니다. 컴파일러가 5번째 줄에 프리저브 베이스 오버라이드 어트리뷰트를 6번째 줄에 점 오버라이드 지시문을 자동으로 삽입해줍니다. 개발자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만 그대로 쓰면 되고 두 장치 삽입은 컴파일러의 책임이라는 점이 깔끔합니다. C# 10부터 13까지는 공변 반환 형식 자체에는 추가 문법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레코드 타입의 클론 메서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메서드가
내부적으로 공변 반환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레코드 예시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도기 애니멀을 상속한 레코드고요. 다섯 번째 줄에서 위드식으로 브리드만 바꿔 새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위드식은 컴파일러가 생성한 클론 달러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자식 레코드에서 자식 타입을 반환하도록 공변 메커니즘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DE가 자연스럽게 독 타입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냐? C#9부터 오버라이드 메서드의 반환 타입을 부모보다 좁은 파생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쓰느냐? 팩토리, 클론, 빌더 패턴에서 호출자가 구체 타입을 자주 사용할 때입니다. 조건은 자식 반환 타입에서 부모 반환 타입으로 암시적 참조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스트럭트나 인터페이스 직접 구현, 뉴로 메서드 숨기기는 불가능합니다. IL 구현은 프리저브 베이스 오버라이드 어트리뷰트와 점 오버라이드 지시문 두 장치이고 V테이블의 부모 슬롯은 그대로 유지되어 다양성도 보존됩니다. 성능 차이는 미미하지만 진짜 가치는 타입 안전성이고요. 유니티는 2021.2 이상에서 IL2CPP까지 호환됩니다. 코드 작성 시 점검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실수로 뉴를 쓰면 다양성이 깨지니 주의하세요. 자식 반환 타입이 부모 반환 타입으로 암시적 참조 변환이 가능한지, 스트럭트나 인터페이스 구현이 아닌 클래스의 버추얼 또는 앱스트랙트 오버라이드인지, 호출부의 캐스팅을 모두 제거했는지, 유니티 프로젝트라면 2021.2 이상인지 꼭 확인해주세요. 공변 반환은 캐스팅 한 줄 줄이는 사소한 기능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모든 패턴에서 타입 시스템이 자식의 약속을 올바르게 표현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식의 추가 약속을 막는 반대 방향의 도구, 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